그거는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가정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 문법의 꽃이에요. 문법의 꽃인데 제가 옛날에 그 추억의 이야기도 해줄게. 제가 영어는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그 취미를 붙여서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용어나 이런 것도 이제 웬만한 애들이 본다는 책은 다 가급적 돈도 없지만 그 당시에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1학년 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책을. 근데 좀 가면서 이제 여유가 있는 건 영어 책을 많이 사드렸는데 성문 종합 영어 이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정법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subjunctive mood라 그래요. mood라는 말을 써. M-O-O-D. 그 subjunctive라는 말을 써요. SUB 그 다음에 JUN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정법 하면 이게 영문법 용어가 이거고 동명사 하면 제란드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지만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미국인 친구들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기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어 가르쳐 준다고 자꾸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딱 갔어요. 가서 가정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subjunctive mood란 말을 제가 하니까 우선 그 미국 사람 눈이 이만해져. 너 그런 단어도 아냐? 그러더니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막 떠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subjunctive mood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법에 대해서 Are you talking about the subjunctive mood?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걔네가 what? 하더니 이제 막 영어 잘하는 애로 치다가 다음엔 그냥 보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가정법의 정의, 가정법 과거 완료. 이 과거 완료의 별표가 저기 이렇게 돼 있죠. 토익에도 이것만 주로 출제래요. 왜냐면 가정법에서 문제를 하나 낸다면 과거 완료 정도 알면 안다고 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출제가 되죠. 가정법의 정의, 사실과 반대되거나 다른 내용을 가정에서 표현하는 어법이에요. 한마디로 뭔지 알아요? 가정법은 거짓말이다. 이 말을 쓰는. 가정법은 거짓말이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가정법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말을 써요. 자, 가정법 과거부터 보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다른 내용을 가정에서 표현한다. 내가 열쇠가 있다면 문을 열 텐데.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실제라면 if I have the key, I will open the door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근데 가정법을 쓴 거는 이게 현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현재면 현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로 써서 이 말 거짓말이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쇠가 있다면 문을 열 텐데. 특히 아래 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지금 이 설명을 알아듣고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쳐봐. 그럼 요거는 아주 명강사가 돼. 요 부분은. If I were you, I would be happy. 요 말이 아주 가정법의 과거로서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 I 다음에 am 아니면 I was, 요 am이나 was 오는 게 현실로 사실이잖아. I 다음에 were는 원래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I 다음에 were를 왜 썼을까요? 이 말 거짓말이다라고 표시하려고 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I am이나 I was 쓸 걸 I were를 쓴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현실에서 벗어났잖아. I 다음에 were는 원래 못 나온다고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짓말을 표시하는 가정법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행복할 텐데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 알았죠? 요 말을 기억해봐. 그리고 그런 걸 중고생한테 가르치면 그런 애들은 또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이 중고생은 좀 순발력이 다 좋았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천재라는 소리는 다 한 번씩은 들었어요. 나이 들면서 조금 이상해져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어릴 땐 다 천재야. 이 집중력 좋고. 근데 나중에 이 가만 생각해봐요. 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실현도 당하고 뭐 이런 게 다 스트레스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현실에서 좀 뭐를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가는 사이거든. 이제 그 세포가 이제 그렇게 집중력이나 이런 게 어린이랑은 다르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가정법 과거 if절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고 동사원형 쓴다. 이렇게 가르쳐요 보통. 근데 should를 쓸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의 조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should를 쓴다. 가정법 미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 네가 실패하면 한 번 더 해봐라. 아직 실패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정법 미래. Should you fail? 이게 if you should fail의 도치 구문은 should you fail이다.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왜냐하면 요 should 집어넣는 문제를 파트 5에 내요. 그러면 이게 첫 빈칸이라 should 집어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if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 뭐 다른 접속사 같은 거 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의 경우는 가정법 미래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긴 you라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if he should fail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뒤에 문장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if he should fail의 도치 구문은 should he fail이 돼요. 근데 만약에 보기 중에 if가 나와도 틀려요. 왜냐하면 if he fails 하지 fail은 못 쓰잖아. 주어 동사 수의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should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도치구문. 가정법 과거 완료가 빈출하다고 이제 써놨죠.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거나 다른 내용을 가정해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건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과거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과거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고 have, pp, would have, pp로 외워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외워두고 형태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다. 즉 과거 사실을 가정한 것이다. 과거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1등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광고가 만약에 그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를 주연으로 그렇게 내세웠다면 신발은 훨씬 더 잘 팔렸을 텐데죠. 그럼 if절에 had pp면 주절에 뭐라고요? would have pp니까 답은 D번이겠죠.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a lot better 이 비교급 강조 부사 많이 했죠.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lightly, more substantially better. 이게 이제 또 유명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테크놀로지 사는 데디아라고 발표했어요. 자기네가 그 병가 정책을 블라블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if 만약에 직원들이 그 현재 시스템을 계속해서 악용하면 여긴 if절에 그냥 과거가 나왔어. continued. 그럼 주절은 if절에 과거 나오고 주절은 would 동사 원형 나오는 게 가정법 과거랬죠. would 동사 원형 나온 것은 D번이란 말이에요. A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if절에 had pp 나와야 주절에 would have pp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외워야 돼. 머릿속에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과거, 주절에 would 동사 원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다 외우기 싫으면 would는 외우랍니다. would. 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은 아까 뭐 가정법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정말 있었던 일을 해줄게. 이 사람이 건방지면 안 되는 게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막 쭉쭉 올라가서 이게 그냥 YBM 1타 강사로 오래 갔잖아요. 제 기록을 세보니까 15년 동안 이렇게 쭉 그 전타임 마감이라 이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합과정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그 달에 나왔어. 이런 거 안 나와 했는데 그 달에 나왔어. 그리고 더 신기한 게 그 달에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냈어요. 10여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방지면 안 돼. 그거를 당연히 안 나올 거라 그랬어. 난 과거하려만 나와. 이 쪽집게로 가니까. 그렇게 이거 외울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날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주말에 나와가지고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을 좀, 물론 제가 피곤할 때는 이렇게 잘 못해요. 사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있는데 조용히 앉아 있는데 또 저기 뭐 무슨 어디 동시통역 그 대학원 다니면서 뭐 책도 만드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근데 이제 좀 그 사람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나도 별로 안 친절하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잘해줘야죠. 근데 이 사람이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아유, 좀 섭섭하게 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 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근데 내가 무심코 잘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반성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때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YBM에 있을 때, 집은 그때도 여기였으니까 그 택시 잡아주는 전문 조교가 있었어. 딱 해서 이제 걔가 이제 잡아주고, 걔가 거의 나 가이드처럼 해주는데 옆에서 자꾸 치근대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근데 아저씨가 치근대는데 그냥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 같이. 그러고 딱 하고 그러셨어요 하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고 갔는데, 그 아저씨가 누구가 됐냐면 나중에 보니까 지금 요즘은 활동을 안 하시는데 김대균 토이킹 아프리카 TV에 별풍선 쏴주시는 게 제일 많으면 회장이 돼요. 회장. 근데 그 사람이 별풍선을 나한테 제일 많이 쏴줬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를 보면서 배운 게 있는데, 팬가입은 별풍선 한 개면 돼요. 110원 내면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 별풍선 하나 쓰고 막 그렇게. 근데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진짜 많이 써줬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자기가 그래. 옛날에 그때 따뜻하게 인사해 준 게 고마웠다니. 그래서 내가 잘해준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돼. 내가 상처를 준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혼합과정 이제 집중해요.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게 재밌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몇 년 전에 쟤랑 사귀어서 결혼했으면, 그럼 과거의 반대 가정이죠. 지금 행복할 텐데. 제가 막 무슨 지금으로 치면 뭐 빌 게이츠나 그 이상의 부자였어. 근데 그 전에는 아주 시시콜콜해 보이던 애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전국 재계 순위 막 1등 막 이런 애란 말이야. 그러면은 if I had married 써야 돼. had married her나 힘을 쓰죠.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행복하니까 I would be very happy. 그건 would 동사원형을 씁니다. would be.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서 앞에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쓰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if절에 had pp,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쓰고 동사원형. 이런 게 섞여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만약 그녀가 지난밤에 그 마지막 소절을 암기했더라면, 그녀는 강당에서 나오잖아. 뒤에 맨 끝에 나우 동그란. 지금 강당에서 많은 문제를 겪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냥 겪지 않아요. 지금 겪지 않으니까 여기는 would 동사 원형이고, 지난밤에 외웠더라면, 지난밤은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이게 if절은 had pp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would 동사원형으로 가정법 과거, 시제가 섞였다. 하나는 과거 완료, 하나는 과거로. 그래서 혼합 가정법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진짜 안 나온다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까불면 안 돼.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should를 많이 써요. 혹시 문제 있으면은 이 카메라 사용하는데 문제 있으면 연락 줘라. 그는 그 인칭에 상관없이 가정법 미래는 should를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if절에 should 쓰고 아까 말했지만 if가 생략되면 should you have any trouble using this camera? should가 맨 앞에 올 수 있단 말이야. 그 should 집어넣는 게 출제될 수도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아까 말했지만 if절에 이제 should를 보통 쓰고 if절에 will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 will 같은 거 잘 안 써요. 그러면 should네. If you should need more detailed instructions.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은 우리 지식이 많은 교환원 중에 한 사람과 얘기하십시오. at 전화번호로. at 동그라미죠. at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물론 여기서 이제 should가 주인공이죠. 아까 말했지만 if you should need의 도치구문은 should you need가 돼요. should you need. 그렇죠? 그 should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고 at이 왜 중요하냐면 주소, 전화번호 앞에 at 이렇게 써요. 주소, 전화번호 앞에 at. 그리고 전에 배웠던 at은 뭐가 있어요? 대학과 공항 앞에도 at. 그죠? at the university, at the airport 있는데 주소, 전화번호 앞에도 at이다. call me at 전화번호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send me the mail at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at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컴퓨터 자판기에 골뱅이를 많이 말하죠. 골뱅이 어떻게 읽어? 큰일 났어요. 골뱅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세히 생각해봐. 골뱅이처럼 생겼어요. A가 써 있잖아. 거기 A. 그거 S로 읽어야 돼. at. 그 골뱅이를 S로 읽어요. at. 전치사 A야 전치사 at. 그거로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if가 생략된 형태의 가정법. 이게 도치구문이죠. If I were you. 도치되면 were I you. 아까 했던 거 should가 앞에 오는 것도 if가 생략되면 조동사나 had 같은 게 앞으로 가는 거. 비동사가 앞으로 가는 거. 그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 should you fail 이런 걸 생각하면 돼. If you should fail이 should you fail 그 패턴이에요. had도 이렇게 돼. If it had not been for가 도치되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죠. If I were you, were I you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은 주저없이 나한테 응답 전화하십시오. 가정법 미래의 조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뭐라 그랬어요? should. should you require. 원래는 if you should require의 도치구문. should you requi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A번. 화면에 이제 잘 설명돼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저 should는 이제 대문자로 써야죠. 아래 노트 필기에는 S 시작이 이제 대문자야 더 좋죠. 대문자여야 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호텔이 그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그 불만에 찬 고객은 완전한 환불을 요청했을 텐데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들어봤죠? 근데 주절에 would have pp가 보여. 그럼 if절에 if the hotel had not offered him이 도치되면 had the hotel not offered.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맨 밑줄 쪽에 노트 필기 부분을 봐주세요. 강의 노트. 저겁니다. 저거. 아까 should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좀 어려우면 had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이 되게 서울대 나온 거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거 안 나와, 뭐 이런 거 나와.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자신했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도 요즘도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들통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서울 그 보통 이제 학력고사에 요즘으로 치면 수능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우선 조사해요.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교수들을 한 100명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시켜봐. 그 대학에 전화해서 계속 안 받는 사람이 후보야. 그럼 그 사람의 논문을 조사해봐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문제 낼 거는 뻔하다 해서 그걸 분석해. 그걸 분석해서 가르친 분이에요. 근데 이거밖에 안 나와 하고 가르쳤는데 다른 것도 막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 왜 그랬는지 자기가 나중에 끝나고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 분야만 내지 말라 그래서 다른 분야 어쩔 수 없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 원래.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보면 이 호텔이 그 여기서 이제 if the hotel had not offered가 도치되면 had the hotel not offered him 이렇게 됩니다. 그 스타일을 논술에 적용했던 최초의 분이 조진만 선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진만 강사는 30대 초에 학생들 그래서 떴어요. 그 사람이 한양대 나왔나 그랬는데 그 진짜 막 쪽집게 강사로 떴다가 35에 죽었어요. 그 35 못 넘기고 죽었나 그래. 왜 죽었을까요? 학부모님 상담하다가 너무 과로로 가셨어. 수업이 1시쯤 끝나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1시 넘어 상담. 그래서 저는 상담 안 해요. 오래 살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게 부모님 상담이 힘든 거야. 학생 상담이 힘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감당하다 죽었어요, 그 사람. 자, if는 가정법뿐 아니라 직설법 문장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if 뒤에 실현 가능성 있는 사실이 온다면 조건절이 돼요. 그거는 조건절이지 가정법이 아니에요. 예, 저도 그 학생 상담은 꼭 해요. 근데 부모님 상담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들어요. 극성스러운 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if 조건절의 현재 시제 플러스 주절의 미래 시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요 말을 꼭 기억해. 이거 많이 했어.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요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죠. 만약 당신의 그 부모의 페이턴트는 특허권이에요. 특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보의 편지가 당신에게 보내질 겁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안에 우리 그 요청서를 받은 지 열흘 안에. 그럴 때 if절에는 is 현재 썼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그러니까 C가 답이죠. 미래. will 나온 게 그거밖에 없어요. will be sent.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드디어 문법을 종강하는 기본이 됐습니다.